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전편에서 얼굴 리프팅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표정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정근을 어떻게 자극을 하고 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 핵심인 전기 자극 기술, 즉 EMS라고 하죠.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얼굴 표정근에 특화된 하이패스,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한국말로 고강도 집중 자기 자극, 이 기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극, 일렉트리칼 스티뮬레이션은 이제 미용의학에서 단순한 물리치료의 연장선이 아니고 해부학적 타겟팅을 바탕으로 한 감정 조절 장치이며 표정 회복의 핵심 치료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부, 진피, 피하지방, 근막 이런 데 타겟팅을 해서 리프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근육까지 포함을 한 토탈 리프팅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정근을 전기로 자극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자극의 파형, 두 번째는 전기 자극의 펄스 듀레이션, 세 번째는 전기 자극의 주파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극의 깊이와 강도, 그리고 근육의 반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파형부터 보면요. 전통적인 EMS는 스퀘어 웨이브, 즉 정사각형 파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동시에 자극을 해서 통증과 불쾌감을 유발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라페조이드 웨이브, 즉 사다리꼴 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파형은 전류의 상승과 하강이 완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감각신경의 역치를 피하면서도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자극은 부드럽고 근육의 수축은 더 깊고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기 자극의 펄스 듀레이션입니다. 이는 하나의 자극이 지속이 되는 시간인데 근육마다, 그리고 자극하려는 근육이 있는 깊이에 따라서 권장되는 펄스 듀레이션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광대근은 약 100에서 250ms 사이가 이상적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입꼬리 근육은 좀 더 긴 듀레이션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짧은 듀레이션은 표층 근육에 적합하고, 긴 듀레이션은 깊은 근육 또는 톤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듀레이션이 너무 짧으면 근육이 수축을 하지 않고, 너무 길면 감각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근육과 부위에 맞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주파수, 1초에 몇 번의 펄스를 쏘는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표정근은 일반 골격근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근육이라고 했죠. 타입 2 머슬 파이버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주파수는 보통 70에서 250Hz 사이입니다. 낮은 주파수는 트위치 수축을 유도하고, 높은 주파수는 테타닉 수축, 즉 지속적인 수축을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대근은 한 150Hz, 전두근은 250Hz, 입꼬리 근육은 100Hz 정도가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또 장비마다 약간씩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 파형, 듀레이션, 그리고 주파수를 조합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줄 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수프라 맥시말 컨트랙션, 즉 최대, 과대 수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축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수축을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EMS나 하이패스의 핵심 목표가 이것입니다. 특히 하이패스는 자극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주파수를 고정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근육의 피로 회복을 고려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부 장비에서는 EMS를 7초 수축한 후에 고주파를 3초 이완을 반복을 하는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런 자극을 통해서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수축력이 향상이 되고 마이오 뉴클라이 근핵이 개수가 증가를 하며 조직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의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표정 근육이 재건이 되면 안면신경 마비 환자에서 표정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정의 표현에 도움을 주는 치료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기 자극이 안면신경 손상 후에 나타나는 근력 감소나 연합운동, 싱키네시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택적 근육 자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와 임상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